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죠. 이런 대화와 소통의 열쇠는 경청에서 시작되는데요. 소통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말도 잘할 수 있고 조언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서로의 마음이 모아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히어로 6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구한말 항쟁이 가장 치열했던 의병의 고장이자 전국 4대 양령시로 손꼽히는 제천. 매년 국제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여 한방 특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제천은 관광 안내소 정비와 체험장 등을 구축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시민과 소통하며 사람 중심, 희망 제천의 시민시장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근규 제천시장이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사람 먼저 행복 제천을 완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을 통해 14만 시민의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근규 시장.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농협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제6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시정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이 인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위해 시민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민본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이근규 제천시장을 오늘 히어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이근규 제천시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160만 충북 도민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2016년 한 해를 잘 이겨내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우리 충북 지역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 일을 잘 이겨내고 멋진 2017 새날을 잘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제천에서도 제천 시민과 함께 충북 도민 여러분들 모두 함께 펼쳐가는 도민체전과 2017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앞서가는 충북의 새로운 모습을 견인해가는 그런 응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에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제천시 2016 시정 성과였습니다. 지난해 제천시에선 행복주택 건설사업,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공직자들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도에 10대 과제를 이제 성과 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귀한 결실이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공단의 연수원을 제천에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이 저희 제천의 청풍 호반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면 이제 저희 전국에 있는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제천에 와서 많은 워크숍도 하고 또 리더십을 고양하고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천 시민들과 함께 고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략 한 286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또 공직자들과 충청북도에 있는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 전원이
응원하고 협력해준 덕분에 생각돼서 저희가 지난해의 성과 제1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제3산업단지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산업단지는 올해 이제 6월부터 여러 가지 보상 절차를 다 이행하고 2019년까지 다 완공하게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도시 제천을 견인해갈 다양한 그 관광 인프라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린 케이블카,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를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민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작년도 12월 20일자에 그 준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하고 이제 올해 2017년 9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케이블카는 연장 길이로 한 2.3km로 되어 있어서 현존하는 케이블카 중에서 대한민국 케이블카의 가장 긴 코스가 우리 제천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연인원 대략 한 150만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하게 될 그런 케이블카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뭐 저희가 제천당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또 2016 올해 관광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고 또 제천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유치해서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시장 또는 공직자와 많은 민원인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님하고 저희 천여명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님 두 번째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민선 6기 취임 후 변화였습니다. 민선 6기 취임 당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재 그 공약들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취임 후 달라진 변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공약사항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5개 분야의 46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확정을 했어요. 이제 금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4, 4분기까지만을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66%의 공약 이행 과정을 지금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업과 많은 성과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본 행정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국민 주권주의가 바로 그 민본 정신과 같은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시 행정이나 시 사업에 행정적으로 시에서 주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시민이 함께하고 오히려 시민이 주도하고 시 행정은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종합행정 서비스 시대를 만들어가고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저희 가치를 지금 설정하고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뭐 시민시장 시대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형태의 저희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좀 처음에 낯설어하고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적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실제로 좀 가다 보니까 지난해 있었던 뭐 촛불 광장 민심을 보면서도 느끼겠지만 그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제천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민시장 시대라는 것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의 바로 본질이 여기에서 출발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린 시정을 하고 함께하는 그 동반자적으로서 시민과 시가 함께 펼쳐가는 그런 민본 행정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뭐 민원인들을 시장시에서 접견을 하고 면담하는 이런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뭐 시장시에 와서 해야 될 일도 없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현장, 민원 있는 현장, 삶의 현장, 민생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시장실 또 찾아가는 현장에서의 간부회의 또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답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이 현장 행정을 통해서 민선 6기가 가지고 있는 민본 행정의 핵심을 잘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사랑방이라고 저희들이 통칭할 수 있는 시민시장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의 핵심을 같이 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민소통 발표행정, 이게 변화된 제천시 시정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제천은 현재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를 거쳐 제3산업단지의 조성까지 확대를 거듭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2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이후 제3산업단지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청화정밀이라는 회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제2산업단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약 한 58% 정도의 분양률이었는데 한 2년 반 만에 100% 다 분양을 마무리했죠. 요즘 뭐 아파트도 사실은 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그런 흐름이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천에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큰 제천만의 자랑이고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제3산업단지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이 3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희 제천이 예전에는 울고 노는 박달재다 또는 뭐 서울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차만 해도 4-5시간 걸리는 그런 오지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전국을 다녀보고 기업에 가서 찾아가는 투자 유치 설명을 해보면 제천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천이 변화된 이런 환경, 예를 들면 평택에서 제천까지 오는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항에서 제천까지 이제 60분대 거리고 서울에서 제천까지 오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내년도 2018년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제천에서 청량리까지 52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바뀐 환경을 설명하고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자 수려한 그리고 맑고 풍광이 좋은 이런 청풍명월의 아름다운 환경을 잘 설명하고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의병도시로서 문화관광의 그 역사와 그런 문화가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저변을 설명하고 나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이제 복지, 근로자의 그 노동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산업단지를 저희가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것은 이제 경제 유발 효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2조 1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보면 대략 한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인구가 대략 한 1인 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거나 혹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인구를 억제하는 이런 인구 억제 효과와 유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3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일 뿐더러 지역 경제와 또 제천의 향후 우리 먹거리 산업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100억의 그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만들어서 설비 투자를 지원하거나 또 근로자의 이주 정착금을 또 좀 마련해주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천으로 올 때 국가와 도와 함께 협력해서 많은 기반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보탬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는데 특히 1산업단지 완공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입니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이제 일반 폐기물과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매립장인데요. 이것은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이 여기에 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와서 참 지적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인허가나 여러 가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그 왕안 폐기물 밀입장은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는 법적 실형을 받고 있는 많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뭐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일을 할 때에 저는 다른 정파에서 있다가 이제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입장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점검을 해봤더니 그동안에는 쉬쉬하고 있었던 이 왕안 폐기물장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용역받은 연구기관에서 그걸 확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도 큰일 났죠.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상수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한강 상수원 수계에 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침출수가 남한강 상류로 연결되는 그 위당천으로 만약에 흡인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이라고 하는 한강에 오염물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 이거는 대대적인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낙동강 패널 사건은 유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저와 또 관련된 의원들이 줄기차게 정부의 국정감사와 국회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제천시에서도 일반 폐기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그저 도의적 책임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정부에서 한 80% 책임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정도 책임지는 이런 8대2의 예산 투입을 통한 해결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그 통상적인 방식으로 정부 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5 이렇게 5대5의 50대 50의 그런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조건에도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사유지인데 이것을 제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면 50대 50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게 경북 의성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뭐 한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50억 그다음에 도비 12 합쳐서 50억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우리 제천이 안고 있는 많은 암덩어리 같은 이런 불행한 이런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 50억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출수가 어느 정도 과연 그 속에 담겨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뭐 100억이 들지 500억 800억이 들지 환경단체에서는 대략 한 800억 이상이 들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이런 예산이 만약에 투입될 걸 보면 저희 제천시 예상으로 300~400억 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뭐 이제 원래 한 예산을 한 70억 정도 안정화 초기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과 도와의 그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일단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안정화 초기 단계 작업만 진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침 이제 뭐 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국가 재앙 사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서 이걸 수습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을 제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제천 시민이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과연 제천 시민들은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2017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와 충북 도민체전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제천하면 한방도시 하면 제천입니다. 올해 제천에서 개최되는 2017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와 충북도민의 한마당 행사인 충북도민체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올해는 굵직한 문화 행사인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와 함께 도내 최대 규모인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이런 기대,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이제 충북 도민체전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민체전은 저희가 160만 충북 도민과 함께하는 정말 화합과 대약진을 위한 우리 체전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특수하게 여기에 몇 가지 더 의미를 더해서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체전일 뿐더러 110만 출향인사, 충북 청북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110만 출향인사들이 함께하는 정말 충북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대축제를 좀 갖고자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시군에 있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범도민 홍보단을 구성을 하였고요. 나아가서 이제 서울 또는 각지에 있는 재경 혹은 출향 인사들, 향후에 대표자들을 다 모셔서 이 도민체전 설명회를 거쳐서 각 그 향후회별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9월 22일부터 펼쳐지는 그런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그런 홍보와 또 다양한 성공을 기약하는 그런 출정의 자리도 삼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TF팀을 조성을 해서 대략 저희 경기장으로 쓰일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제천시로 보면 종합체육관도 있고요, 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고,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체육 시설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약간씩의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쾌적한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9월 달에 펼쳐지는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우리 제천시의 자랑 중에 자랑이죠. 2010년도에 이미 저희가 성공한 그런 엑스포를 치른 경험이 있고, 또 매년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통해서 그 경륜과 그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을 정부가 인정을 해서 2017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것을 B2B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 교역, 또 경제성 있는 그런 계약이나 성과를 더 좀 보강해서 이제 이 산업 엑스포를 치러서 큰 일과성 있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천이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천연물 산업이라든지 한방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엑스포를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료 제조 거점 시설을 저희가 이미 착공을 해서 올 6월에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글로벌 원료 제조 거점 시설을 통과한 많은 그 천연물 원료 소재들을 활용해서 천연물 상용화 센터까지 만들어 간다면 그 제천이 이제 천연물 산업의 또 메카로 부상하게 되죠. 이러한 비전 속에 2017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에서 치러지는 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우리 14만 시민들이 정말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엑스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정말 진지한 그런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엑스포는 정말 대대적인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행사 모두 성공 개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제천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함께 했는데요. 올해 역시 굵직하고 다양한 행사들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수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 선출이었습니다. 올해 초 1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평생학도시협의회는 이제 전국의 145개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75명의 교육장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220개 정도의 단체장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전국적으로 매우 큰 조직이죠. 그리고 그 평생학도시는 뭐 임의적으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평생학도시로 인가를 받은 도시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특화된, 그리고 정부로부터 승인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전국 협의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저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제 7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이 평생학습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서 평생 교육을 통한 만족도, 하기 시습지면 부력 낙화, 뭐 이런 옛날에 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면 정말 스스로 기뻐지고 즐거워진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말처럼 정말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시스템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평생학도시를 전체 다를 순회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제천에 있는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도 좀 홍보도 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좀 더 강화시켜 가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 중에 하나가 국내외에 있는 그 평생학습 도시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선진 또는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서로 익히고 또 실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뉴욕, 워싱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의 선례를 좀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질문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2017년 시정운영 방향이었습니다. 14만 제천 시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화를 위해 2017년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신지, 시정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제 시정 운영 방향을 한 8가지 정도로 특정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래도 역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3.3단지를 가는 저희들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무슨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 필요하다. 우선 일시적인 성과나 일시적인 어떤 그 발전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와 동반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사기와 용기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천으로 보아서는 정말 구석기 시대 전말동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 관광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발표된 바와 같이 그로컬 관광도시로 저희가 선정되었죠. 다른 지역은 다 이 광역도시인데 저희 제천은 기초단체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컬 관광도시라는 뜻인데요. 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외에서 오는 국제 여행객들을 제천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점 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문화와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도시로 선점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있을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버킷리스트 1호가 제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이제 농업농촌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AI 구제역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많은 농민들과 또 많은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천이 청정지역으로 아직 되어 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단단한 소득 기반을 좀 더 만들어가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희망찬 농촌 지역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참여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시정 그리고 편리한 도심 공간을 만들어가는 도시재생과 또 녹색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이런 도시로 활력을 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도 한 200억 그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의 가장 역점 중에 하나인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제천의 역동적인 그런 전환의 발장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런 8가지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아끼는 그런 시정을 펼쳐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행정 보통 그렇게 하죠. 또 소통 행정, 공감 행정. 그래서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한 한 해고 이 일을 하는 데는 우리 13만 시민 모두의 정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대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 소통, 공감 행정을 바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본 가치를 실현하는 제천시의 모습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과 정글 속의 짐승을 피해 멀리 가려면 길동무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혼자보다는 무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하는 삶.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딱 알맞는 성공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청과 배려,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겠죠.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